오늘은 병원 경력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에이전시 간호사로 오게 되면은 중증도 자체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은 거죠. 외국에서 간호사를 데려오는 곳들은 중증도가 많이 높지 않고 많이 유명하게 알려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하고 인력이 부족한 편이에요, 늘 많이. 비교를 해보면 제가 한국에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한 2년 반 정도의 경력이 있었는데 대학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작은 중소기업병원 여러 곳에서 일을 해봤어요. 대학병원은 한국의 이제 빅3 병원이어서 중증도가 굉장히 높았고 되게 다양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내과에서 일을 했고요. 그 사이에 제가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의 그 경력 단절의 기간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거의 잊어버렸죠, 병원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NCLEX를 딴 지도 굉장히 예전에 땄기 때문에 많이 잊어버린 상태에서 조그만 병원에서 이제 1년의 경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을 했어요. 중소기업 병원은 진짜 중증도가 너무 낮아서 한 200병상 정도인데 200병상이라고 하기에도 입원하는 환자분의 질병을 보면은 거의 췌장염, 장염, 위염, 아니면 다 정형외과 환자들, 수술하게 되면 맹장, 내외과가 같이 합쳐져 있지만 중증도 자체가 높지 않고 굉장히 심플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면접을 봤었는데 이제 뭐 호라이즌이나 medPro 이런 데서 다 제 어떤 환자를 봤냐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종류의 환자를 봤다 했을 때 크게 경력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데서 보내는 환자들이 중증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환자군을 가진 병원으로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오게 되는 곳도, 지금 일하는 곳도 중증도 자체가 제가 그 정도의 경력으로 일하기도 충분한 그 정도의 병원이에요. 여기서 환자군의 중증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은 다른 병원들로 환자를 트랜스퍼하게 되는 거죠. 경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에이전시나 아니면 스텝 널스로 외국에서 올 때 일하기에 크게 부담은 없다. 왜냐하면 에이전시가 보내는 병원들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병원이기 때문에 중증도 자체가 크게 높지 않고, 스텝 널스로 가게 되면은 그 오리엔테이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또 그거는 그거대로 크게 걱정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저희가 2-3개월의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환자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보는 환자들은 거의 셀룰라이티스, 그래서 발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PEG 인서션, 스웰로우 같은 게 잘 안 되는 그런 환자들, 그리고 케모테라피 같은 경우는 케모테라피 스페셜리스트 간호사가 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하지 않아요. 그리고 ESRD 투석하는 환자, 그것도 투석실 가서 환자가 하고 오죠. 아니면 이제 텔레메트리 병동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텔레메트리 그 심전도를 모니터링하는 간호사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이제 얘기를 하면 되죠. 나는 이런데 경력이 없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중환자실도 다른 곳보다 크게 중증도가 높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증도가 높아지면 딴 데로 보내고 다른 일반적인 중환자실에서 쓰는 기구들이 여기에는 많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바이패스 그래프트 그런 거 하는 것도 여기서는 없고, 쓰는 항생제도 정해져 있어요. 세트리악손, 암피실린, 반코마이신, 스네졸리드, 그렇게 크게 다양한 항생제를 여기는 쓰지 않는 것 같고요. 중증도는 이제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환자가 대체적으로 스키조나 엔자이어티 환자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환자들 자체가 다른 곳보다 더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더 많은데 제 지역에 유난히 더 그런 환자들이 대체로 많대요. 길에서 사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리라던가 멘탈적으로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중증도보다 더 큰 어려움은 그런 스키조나 엔자이어티 환자들이 거의 절반 이상인데 이제 그런 환자들은 맨날 정말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진단을 안 받았을 뿐이지 진짜 정말 오는 많은 환자들이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참을성이 없고 소리를 정말 많이 지르는데 그런 거에 이제 조금 한국과는 너무 다른 환경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큰 어려움이고, 내가 그 환자를 어떻게 응대를 하고 어떻게 이 환자를 이제 매니지 하느냐, 어떻게 환자에게 내가 대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배워가는 게, 저는 정신과에 대한 경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환자를 좀 응대를 하는가를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좀 그런 게 많이 힘들고 환자의 이제 요구사항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지만 뭐 음식 갖다 달라는 음식 심부름을 한 명한테 10번을 해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해주는 사람들이 PCT라고 있지만 이게 정말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키기는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외국인 간호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나라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저 환자가 물 떠다 달래 이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바쁘고 할 일이 많지만 어차피 그들도 바쁘기 때문에 진짜 내가 이걸 나 혼자 못하는 감당이 안 되는 무거운 환자의 대변을 닦는다거나 기저귀를 간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냥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하면 진짜 막 10번씩 저번에 환자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물이 안 시원하다. 물을 바꿔줬어요. 얼음이랑. 근데 우유도 안 시원하다. 우유를 바꿔 갖다 줬어요. 왜 쿠키를 안 주냐. 쿠키를 찾았는데 없길래 식당에 전화해서 쿠키를 올려달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달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줬는데 쿠키를 전자레인지에 왜 안 데우냐. 데워와라. 쿠키가 초코 쿠키가 아니다. 난 초코 쿠키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10번을 진짜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이게 그런 다른 의미로 시간이 많이 뺏기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일에 대한 내용으로 어떻게 여기는 한국과 일이 다른지 어떤 업무를 하기에 환자를 6명, 5명만 봐도 한국에서 환자 15명 볼 때와 이렇게 차원이 다르게 힘든가, 너무 힘든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아무튼 이제 경력으로만 얘기하면 여기도 크게 중증도 자체는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점은 있어요. 내가 다음 병원으로 갈 때 한국에서 어떤 환자를 받냐에 따라서 인터뷰할 때 할 말이 많겠죠? 그러면 이제 더 좋은 병원에 갈 수 있는 기회들은 있어요. 하지만 처음 시작하기에 내가 당장 경력이 많이 없다고 해서 일을 할 때 큰 지장이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대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 자체가 한국에서 쓰는 거랑 조금 다를 때도 있고 한데 여기는 최종 투약한 사람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한국은 의사가 처방한 사람이 책임이 크잖아요. 만약에 뭐 과용량을 의사가 처방했는데 잘못 줬다. 그러면 여기는 최종 투약한 간호사가 그걸 모든 걸 거의 짊어지고 파이어 되거나 이래요. 그런 약에 처방이 났을 때 약 정말 투여 방법이 이게 맞는지 여기는 의사에게 요구할 수 있거든요. 대신 나는 못하겠다. 의사 처방난 의사한테 얘기를 해서 푸시를 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경로나 용량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중요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경력은 크게 부담 가질 일은 없다. 하지만 다른 병원을 가려면 경력이 또 많은 건 좋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경력이 많이 부족해서 과연 일을 가서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것보다는 사실 소통이나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